안녕하세요. 너울곰TV입니다. 네, 이어가지고 우리 오늘 뉴스 관련된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시황 자체는 방금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뉴스 관련된 것들을 전달 안 드렸기 때문에 또 뉴스도 중요한 어떤 이 코인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제가 뉴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에어드랍 사기 관련 수백만 XRP가 크라켄과 쿠코인 거래소 등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를 쳐가지고 사용자들의 어떤 XRP를 갈취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XRP 갈취된 XRP가 거래소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거래소로 그러면은 이게 수백만 XRP가 이동했으면은 XRP가 뭐 매도에 의해서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사기로 인해 거래소로 이동된 양이 250만 XRP다. 그리고 토탈 하면은 360만 XRP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60만 XRP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 XRP 발행량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쿠코인이나 크라켄 거래소에서 이거를 매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아예 영향은 없을 것, 아예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시장의 혼란이나 이런 하락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뉴스를 보셨다고 하신다면 이거 좀 XRP 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좀 전달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그 데리비트에서 처음으로 11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데리비트라는 데는 그 암호자산 파생 상품을 이제 파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그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옵션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옵션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8억 7,950만 달러. 근데 이더리움은 13억 2천만 달러로 50% 정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얼마나 핫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대목이 되겠고 보면은 상승률도 그렇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1년 동안 1400% 상승, 비트코인은 550% 상승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상승률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하락장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은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몸으로 따졌을 때 어떤 이 가볍기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더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이죠. 더 몸집이 무겁고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파생 상품 투자에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더 저렴하지만 더 미래 가치가 있다. 비트코인처럼 없어지진 않을 코인 같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이렇게 투자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 가격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행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격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시가총액 측면에서 전체 시장의 어떤 도미넌스 측면에서 이더가 비트코인의 어떤 견줄 만한 수준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뭐 저는 뭐 어떤 게 올라가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둘 다 크게 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경매화사 소더비즈 뭐 그러니까 그림을 경매하거나 뭐 어떤 미술품 이런 거를 경매하거나 뭐 어떤 물건이나 뭐 경매를 하는 그런 소더비즈라는 경매 회사에서 코인베이스랑 제휴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결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하고 나서 최초로 그 다음 주에 뱅크시에
Love is in the air라는 이런 그 미술 작품을 코인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뭐 안 쓰이는 데가 없다. 코인이 실제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뉴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뉴스, JP모건 CEO가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 CEO 협의회 서밋에서 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자사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고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과연 이게 이 투자 회사,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CEO가 고객들의 어떤 자산이 뭐 비트코인에 사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여기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 의견들이 그거는 너네가 하고 싶지 나는 이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CEO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스마트폰에서 뭐 고객들이 야 우리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핫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너네 생각이지 우리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또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은 진짜다. 우린 그걸 사용한다. 네, 사용할 거다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2017년에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이 튤립 버블보다 더 나쁘다. 자사 트레이더가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면 즉시 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 스탠스가 점점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네, 좀 그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내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뭐 투자 상품을 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뭐 난처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블록체인은 진짜다. 우린 그걸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뉴스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뉴욕주 금융감독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뉴욕에서 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이제 시작되겠죠. 여기도. 네. 그래서 이런 뉴스 보여드렸고 그 여러분 그 다음 뉴스에서 로빈후드 아시죠? 로빈후드 얼마 전에 그 게임스톡 그 일론 머스크랑 관련 있는 그 게임스톡 사건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로빈후드가 그 게임스톡 거래할 때 그 매수 버튼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되게 핫했던 그 회사죠. 어플 이름입니다. 그 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서 도지코인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대요. 로빈후드가. 네. 현재는 재가동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도지코인에 지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말 다 한 거고요. 이제 조만간 뭐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가
이제 이번 상승장 때까지는 유지가 될 수는 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4년 후 시장까지 도지코인이 그 시가총액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코인 때문에 엄청 막 핫해요. 그래서 도지코인 때문에 100만 장자 수가 2주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장자라는 거는 얘기하면 그 도지코인의 그 월렛, 도지코인 지갑에 최소 100만 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4월 23일에는 1321개였는데 지금 기준, 오늘 기준으로는 2866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0만 장자가 이제 네, 2배가 된 거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도지코인에 이렇게 핫하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핫할 때 들어가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도지코인에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뜨거운 그 불장에 네, 불타기를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도지코인이 진짜 사고 싶다고 하시면 이때 사셨어야 된 거죠. 이때 2주 전에 비트코인 빠질 때 어디까지 빠졌을까요? 200원까지 빠졌어요. 200원까지. 근데 200원에서 지금 4배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왜 여러분들이 못 사셨을까요? 이때 왜 못 사셨습니까, 여러분? 200원 할 때. 무섭죠. 아, 이제 도지코인도 이제 트렌드가 지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무섭죠. 그래서 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도 무섭고 내려가도 무섭고, 그럼 막상 올라가면 아, 그때 내가 왜 팔았지? 그때 내가 왜 안 샀을까? 신이 있다면 과거로 되돌려 주시면 나는 비트코인을 사겠어요. 과거로 돌아가면 이더리움을 사겠어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도지코인을 이때 200원대 사시겠어요. 얘기하죠. 네. 근데 이렇게 하락을 줬는데 왜 안 사셨을까요? 분명히 이때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도지코인을 살 텐데. 근데 막상 떨어뜨리니까 아무도 안 사죠. 오히려 팔죠. 네. 참 투자 심리가 참 재밌는 거죠. 네. 제 트레이딩 방식이라면은 이때 분명히 전 샀을 겁니다. 근데 저는 도지코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네, 여러분들 트레이딩 방식 그러실 건데 고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게 도대체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어떤 금융시장 이런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금리가 요새 1%다 라고 하면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1년 이자. 1년 이자는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면.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1%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서 이거 5%로 만약에 올렸어요. 그러면 1년 이자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을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어떤 투자 시장에 돈을 넣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투자된 투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에 대출을 다시 갚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네 델런이
자네 델런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2조 달러의 추가 경제 정책안을 제출했다. 2조 달러가 28일 날 4월 달에 나왔고 2조 달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2천조 원, 2천조 원 정도 되죠. 2천조. 2천조인데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2천조의 돈을 푼다 시장에다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 효과도 물론 올 수 있죠. 달러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만큼 그 연준에서는 더 달러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달러가 그만큼 많이 발행이 되게 된다면 그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 그 양적 완화가 됐을 때 그 달러를 어디에선가는 받아줘야 인플레이션이 안 오거든요. 네, 어디선가 받아줘야, 어느 시장에서든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에 그 중국하고 그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미국이 달았던 조건들이 금융시장의 개방이에요. 중국에 가장 이제 많이 요청했던 것이 금융시장의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달러 자금이 자산시장이나 이런 곳들로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 자산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찍혀져 있는 달러를 중국 시장에서 많이 받아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미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IMF 때 그 IMF 그 자금을 달러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건이 금융시장의 개방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미국 정부 이런 자네 델런 같은 이런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반대로는 고마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찍혀져 있는 이런 달러들을 지금 코인 시장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네. 새로운 어떤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분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가지고 더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뉴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제 크게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규제는 할 건데 뭐 완전 뭐 없앤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뉴스 소식 잘 전해드렸고요. 네, 오늘 즐거운 어린이날 되시고요.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